이거 제2의 장윤기 사건 아니야? 라고 문제될 만한 사건이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장미란 씨 사건입니다. 장미란 씨 지금 저도 너무 궁금하고 걱정되고 그러는데 이거 과연 경찰이 사건을 독점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이라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아니 30대 여성이 실종이 됐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 이 전단지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장미란 씨입니다. 37세고 여성입니다. 자, 올해 5월에 12일 날 장미란 씨가 집을 나간 뒤에 지금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친구가 15일 날 실종 신고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시간 만에 담당 경찰이 신고 대상자 연락됐어요. 라고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뭐 연락이 됐나 보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거죠. 담당 경찰이 사건을 그대로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전히 연락됐다고 경찰이 연락됐다고 경찰이 얘기했는데 여전히 장미란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미란 씨가 어떤 상태냐면은 원래 서울에 사는데 그 제주에 내려가서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남자친구하고 이제 같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제주 내려간 지 10년이 됐고 그래서 같이 살고 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실종이 되니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본인하고 연락됐어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본인하고 연락됐는데 남자친구한테 자기 소지 알려주지 말래요라고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건을 종결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안 돌아오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재차 신고를 합니다. 안 돌아왔어요. 아니 연락됐다면서요. 근데 안 돌아왔어요. 라고 7월 17일 날 신고를 했는데 이게 접수가 안 돼요. 왜? 아까 경찰이 남자친구한테 소지 알려주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의 신고가 접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친척이 다시 서울에서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렇게 이제 실종자 전단도 뿌려지고 재수사에 나서서 지금 소재를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게 경찰이 자기 맘대로 이렇게 사건을 그야말로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무도 견제를 못하고 감시를 못했다는 겁니다. 친척이 만약에 다시 신고해서 사건을 다시 재점화하지 않았으면은 장미란 씨는 그대로 실종 상태로 있고 실종된지도 모르고 있고 실종 사건이 종결된지도 몰랐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이 통화했다는 경장이 통화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경찰이 통화했다고 그러는데 문제 이 경찰이 통화 사실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주경찰이 이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면서 동선 다시 찾고 있습니다. CCTV라든지 카드 사용 내기라든지 그 생활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거 찾고 있는데 이미 지금 CCTV는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 삭제가 됐어요. 지금 동선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무섭죠. 자, 경찰이 사건을 독점하게 되고 지금 검찰의 수사지휘도 없어지죠. 보안수사권도 없어지죠. 전권 송치. 그러니까 모든 경찰의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지금 전권 송치도 없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바로 이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이 10월 2일 이후의 디스토피아 아니냐. 이런 공포감이 밀려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연 과거와 같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작동하면 어떻게 됐었을지 제가 현직 검사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보안 수사권하고 관련된 문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송치 이후에 검사가 보완서를 하냐 마냐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건 뭐냐면은 결국 전권 송치 그리고 수사 지휘의 문제라고 이 검사는 지적을 합니다. 자, 전권 송치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다 사건 가져가가지고 되든 안 되든 사건이 되는 거든 안 되는 거든 검찰이 가져와서 다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수사 지휘가 살아있던 과거에는 검찰이 어떻게 했냐? 경찰이 암장했을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팠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 가지 지금 수사 내역이라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리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의 그 과거 이제 수사 이력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모든 사건들, 경찰이 파묻었을지도 모르는 사건들 이런 것들 자 장부 갖고 와봐. 자, 뭐 있어? 이 사건? 이거 검찰하고 다르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디로 갔어? 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팠던 사건들이 어떻게 있냐면은 왜 옛날에 그 이제 불법 음반 있잖아요. 리어카에 놓고 이제 그 막 음반 틀고 다니고 그러니까 불법 복제물 이런 것들 경찰이 그 불법 카세트 테이프 다 확보하고도 이거를 뭐 이제 그럼 압수물 환불을 하거나 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대로 둬두라는 겁니다. 이거 자기가 잡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쌍방 분명히 상해 사건, 사람이 다친 사건인데 이거를 은근슬쩍 그냥 폭행 사건으로 이렇게 또 이제 마사지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 인적 사항 확인이 분명히 되는데 이거를 소재 불명이라고 이렇게 한 사건들도 자기가 기억하는 사건들만 해도 이렇다는 겁니다. 자, 성인 여성 실종 사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에도 많이 보셨지만은 대형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찰 어떻게 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도 안 했다는 겁니다. 상부의 보고도 제대로 안 했고, 그리고 이 말단 경찰 하나가 자기 맘대로 그냥 지금 실종된 사람하고 통화했음, 사건 종결, 이렇게 해도 아무도 감시와 견제를 못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정말 너무 이상하고, 이거 자칫 제2의 장윤기 사건이 될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대형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 사건 추이도 제가 지켜보면서 사건의 진행형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사법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민주당이 만든 이 사법 시스템, 그러니까 수사주의 없애고 정권 송치 없애고 이번에 보안수사까지 없앴잖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만들어지는 사법 디스토피아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클립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